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017년이 다가왔군요. 2016년은 가고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 이렇게 시작과 동시에 이제 부동산을 놓고 보면 좀 많이 좀 어렵고 힘들죠. 맞아요. 우리가 또 이제 살아간다는 게 마냥 기쁘고 마냥 뭐 행복한 일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는 좋은 날도 있는 반면에 또한 안 좋은 날도 있고 맨날 그냥 하루 종일 또 1년 365일 좋은 날만 계속 있으면 사람이 이게 내가 현재 좋은 나라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또 인식하지도 못하잖아요. 맨날 좋으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천국인가요? 맨날 좋아?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는 좋은 날도 있고 또한 안 좋은 날도 있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에 있었다면 안 좋은 날을 보고 이게 또 안 좋구나, 안 좋으니까 내가 또 수정하고 내가 또 좋은 날을 위해서 열심히 또 살아나가겠지. 또 열심히 해본 결과 또다시 이제 좋은 날도 오겠죠. 요게 좋은 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자. 이렇게 노력을 하는 가정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2017년 정유년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하시는 일마다 또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는 전부 다 그냥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취업이 잘 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저도 몸이 좀 약간 안 좋다 보니까 건강이 이 정도로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된 적은 한 3년 전에는 이런 생각 전혀 하지는 못했습니다. 무조건 나는 건강하다라고만 생각했지 막상 몸이 다소 안 따라주니까 정신조차도 약간 힘든 그런 과정이 있더군요. 그래서 흔히들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건강이 최고다. 행복 중에서 건강이 최고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하지 못하다면 그러한 돈은 의미가 없고 필요가 없다. 네, 맞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돈이 많다라고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 2017년에는 다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이제 가정의 행복, 뭐니 해도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사회가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또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사회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있는 사회와 또 제가 생각하는 사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세계관하고 또 이상주의적 세계관은 좀 다소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렇게 또 밖에 나와서 직장 관계 또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가장 쉴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직장은 아니잖아요. 또 학원도 아니고. 그럼 어디가 되냐면 가정밖에 없겠죠. 그래서 올해 한 해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또한 가정에 더 충실하시고 가정에 화목하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한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제 부동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올해 2017년 1월 2일 이제 부동산 작년 하반기에 정말 멋지게 멋지다고 해야 되나요? 트리플 악재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11월 3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하고 전국에 있는 분양권 아파트에 대해서 충격이 좀 있었죠. 충격파가 있었다. 그래서 11월 3, 요 부동산 대책은 좀 시간 지나면 또 다시 또 완화될 것이다라고 좀 예측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11월 3 부동산 대책은 또 특정 지역의 특정 부동산 투자 종목에 관련된 부동산 대책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약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연속으로 터졌죠. 최순실 국정 논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결과를 기다린다는 거죠. 이것 또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결정이 되면 이제 결정된 날로부터 2달 이내에 조기 대선을 이제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또 대통령 선거가 2017년 12월 달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해가지고 뭐 언론기관에 얘기를 한다면 대략적으로 5월 내지 뭐 6월 한 그렇게 다들 생각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2017년 12월 달에 대통령 선거가 이제 2017년 5월 내지 6월 달 정도로 해서 6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거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진다는 얘기는 저희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대통령 선거하고 부동산 가격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올해 드디어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옵니다. 다만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는 2017년 12월 달이라서 보통 본다면 12월 달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각 당에서 먼저 대통령 후보를 경선하지 않습니까? 뽑지 않습니까? 그게 7월 달 내지 8월 달에 당들에서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경선을 통해서 이제 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 9월 달에 이제 그 확정이 돼가지고 대선 후보가 되죠. 각 당에. 그 다음에 이제 본 게임이 나오고 대선 공약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요 대선 공약 속에 이제 부동산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뭔가 이제 뉴스거리가 기사거리가 있고 또 부동산 가격 또한 이러한 기사거리 또한 이슈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대선이 2017년 12월 달이 아니라 이제 5월 내지 6월 달에 앞당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은 어떻게 보면 또 긴박하게 전 국민 입장에서 다 긴박하게 막 돌아가겠죠. 저뿐만 아니라 또 탄핵이 또 되냐 안 되냐 이것도 중요하고 또 탄핵이 된다면 차기 대통령은 또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또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부동산의 시장 흐름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3가지 부동산 악재 중에서 미국발 금리 인상으로 해서 국내의 대출 금리도 인상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가지 트리플 악재가 지금 이제 내재된 상태에서 2017년 1월 달이 밝아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트리플 악재라는 것도요, 이렇게 가까운 과거로 봐드릴까요? 가까운 과거에도 2015년 12월 21일에도 미국발 금리 인상, 대출 규제, 공급이 과잉됐다라고 또 트리플 악재라고 2015년 12월 21일 날 또 얘기했고요. 또한 2012년 12월 17일에도 한국경제신문에 부동산 트리플 악재라고 해서 그 첫 번째는 거래 정상화에 대한 대책이 표류되고 있고 두 번째는 새 정부 출범으로 정책 공약들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경기 불황이 지속된다. 즉 2012년 12월 17일에도 우리가 부동산에 대한 트리플 악재라는 얘기가 또 있었고요. 또한 2010년도 3월 31일 서울신문자 신문에 의한다면 이때도 트리플 악재라고 합니다. 부동산에 관련해서. 그 첫 번째 이유는 분양권하고 입주율 또 분양권에 대한 계약률이 이제 떨어지고 있고 두 번째로 본다면 그 당시 2010년 1월 2일 당시 레미콘 출하가 이제 급감하게 됐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 본다면 2009년에 공인중개사 이제 동네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공인중개사들이 2만 곳이나 이제 업종에 대해서 폐업 신고를 했다라고 해서 또 트리플 악재라고 했고요. 또 2005년도 12월 8일에도 머니투데이 신문에 의한다면 또 요때도 이제 부동산에 대한 3가지의 트리플 악재라고 또 했고요. 요 당시 중요한 거는 이제 재건축 시장을
에서 2005년 당시 재건축 시장이 좀 활성화될 뻔했는데 서울시하고 건설교통부에서 좀 통제하기 시작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강화를 또 하는 방안이 좀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금융통합위원회에서 콜금리가 0.25% 인상됐다고 하여 2009년도 12월 8일 날 머니투데이에서는 또 부동산에 관련된 트리플 악재라고 그랬고요. 더 먼 과거로 가볼까요? 2003년도 12구 부동산 대책이죠. 대한민국 역사상, 대한민국 부동산 규제 정책 역사상 가장 강도가 센 그 부동산 대책이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들을 중과세한다는 게 가장 무서운 법이죠. 그래서 요 당시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2003년 12월 8일 날 서울경제신문에 또 이렇게 부동산 트리플 악재라고 기사가 떴네요. 첫 번째는 분양권, 또 신규 분양 시장이 또 위축이 됐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또 가격이 또 하락하기 또 시작했고, 세 번째 본다면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주택 투자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었다. 즉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심리가 가중되었다. 따라서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2003년 11월 8일 서울경제신문에서 부동산 트리플 악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요 얘기는 바로 뭔가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좋은 날이 있으면 또 어떤 날도 온다? 좋지 않은 날도 다가온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동산에 대한 세 가지 악재, 트리플 악재, 요거는 굳이 2017년 1월 달 초 지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2015년에도, 2012년에도, 2010년에도, 2005년에도, 2003년에도 이런 얘기들을 항상 있어 왔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경제를 믿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호락호락할 경제가 아니라는 거 믿고 있고요. 과거에 비해서 지금 요 세 가지가 세긴 세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에 나온 시점에 비한다면 지금은 그다지 요때에 비해서는 그닥 크게 어렵거나 힘들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이 너무 센 대책이었거든요. 이거는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건데, 그거는 2003년 12구 부동산 대책은 인위적으로 정부가 부동산을 때려잡겠다는 의미에서 나온 초강력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거고, 지금 2017년 현재는 과거에 비한다면 요거는 좀 강력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은, 제가 보는 점은 2003년도로 본다면 또 거기에 비례를 한다면 부동산에 관련돼서는 그래도 지금이 좀 낫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이나 2012년이나 2010년이나 2005년 트리플 악재라고 말은 하지만 그 당시에 요런 시절보다는 2017년에 더 어렵고 힘들다는 거는,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죠. 지금이 어렵고 힘들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고, 2017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것도 긍정적 요소보다는 부정적 요소가 많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무조건 또 부동산이 안 좋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안정적으로 오를 때는 그거부터 먼저 올라가는 종목으로 아마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 동안은 계속 소형 아파트, 특히 서울 수도권 요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서울 수도권에 관심을 좀 더 가지는, 그리고 또 서울 수도권에 만약에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다면 매도 시점을 지금 당장보다는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아니 10년 전 부동산 가격하고 또 5년 전 부동산 가격하고 지금 그 매매 금액하고는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가, 특히 제가 말하는 소형 아파트는 10평대 20평 초반대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라는 거고, 단순해진 것 같아요. 이제 단순해진 것 같아요. 소형 아파트, 그리고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철 끼고 역세권 타겟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비해서
가장 품위 있고 평안하고 연륜이 느껴지는 날이다. 그렇겠죠. 오늘이란 거는 과거의 나를 비교한다면 과거의 나보다 가장, 현재의 나가 가장 나이가 많겠죠.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연륜이 느껴지고 품위가 있고 또 평안하게 보이는 그런 나죠. 근데 오늘은 앞으로 내가 살아갈 나이에 비하한다면, 앞으로 내가 다가올 오늘에 비한다면 가장 젊고 가장 패기 있고 가장 역동적인 오늘이다. 이 말도 맞죠. 앞으로 다가올 오늘이라는 날들에 비례한다면 미래의 오늘은 미래의 오늘이라는 단어를 놓고 현재의 나는 가장 젊고 가장 패기 있고 가장 역동적인 오늘이 된다는 얘기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현재 오늘만 놓고 본다면 10년 전, 20년 전의 부동산 가격을 놓고 본다면 오늘이란 가격은 가장 높은 가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많은 확률이 10년 전, 20년 전에 비해서 오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겠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오늘의 부동산 가격 또한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놓고 본다면 지금 오늘 부동산 가격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두려움이나 불안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지나면 요 오늘이란 가격, 지금 현재 가격 또한 앞으로 다가온 10년을 놓고 본다면 더 낮은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10년 전에 그 부동산 가격하고 20년 전에 부동산 가격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작은 답이 내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이란 단어는 지금까지 살아온 날에 비해서 가장 품위 있는 오늘이잖아요. 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오늘이란 단어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은 가장 패기 있고 젊은 오늘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에는 오늘처럼 가장 품위 있고 가장 연륜이 느껴지는 그런 오늘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오늘을 비해서 가장 젊고 패기 있고 혈기왕성한 그런 긍정적인 2017년 오늘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